예, 지금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제2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원 원내대표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최악의 정치를 목도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면담 제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묵살, 이것이 바로 불통 대통령, 불통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까지 헌신짝처럼 차버린 것이며 공정한 선거를 치를 의지마저 포기한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다짐한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거짓말과 위선의 응답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고집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국민과의 약속보다 지방선거 승리가 또 기득권 유지가 우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낡은 정치를 위해 새 정치를, 나쁜 정치를 위해 좋은 정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국민의 혼란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와 선거 승리에만 집착하는 새누리당 정권의 실체를 국민들께서는 분명히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낡은 정치가 득세하고 이익 보는 결과는 절대 국민들께서 만들거나 용납하지 않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과의 약속을 더욱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는 새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쇄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지금 여당이 막무가내 생떼로 인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위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안 수용이라는 대승적 양보와 결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세대 간 갈등, 미래 세대 부담 전가, 연금의 안전성마저 위협하는 국민연금 연계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민주당 때문에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속임수 정치, 거짓말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이 노인정과 경로당에 가서 3월부터 지급할 수 있는 기초노인연금을 민주당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서 참으로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새누리당 언제까지 어르신들을 볼모로 한 나쁜 정치를 계속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계속해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7월부터의 기초연금 인상지급이 어려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나친 고집과 아집으로 어르신들에게 불효막심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을 앞세워서 그리고 일부 언론들의 왜곡된 보도를 앞세워서 민주당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참으로 어이없는 현실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이행을 위한 야당의 양보와 결단마저 거부하는 독선의 정치를 새누리당이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생 우선의 약속 실천, 타협의 정치로 통크게 기초연금을 합의할 것을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게 요구합니다. 국민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안을 철회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어제 충격적이면서도 사실상 현실적인 그런 방송 보도가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해도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 사망률이 일반 환자보다 질환별로 많게는 56%나 높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 8월은 값비싼 비급여 치료를 포기한 탓이고 나머지 2할 역시 돈 때문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병원에 입원한 탓입니다. 이것이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의 참으로 치욕적이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의학저널에도 게재된 이번 연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4년간 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진의 결론입니다. 결국 해답은 복지 강화와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해온 보편적 복지 확대, 보편적 의료 서비스의 확대와 보장성 강화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거듭 당부하고 촉구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정치의 이유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보편적 복지 의제는 진보나 보수로 나뉘어서 다툴 이념의 문제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체감 제1호 정책이기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의료 공공성 강화, 그리고 보편적 의료 서비스의 확대, 노인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에 대한 정부 여당의 협력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장병원 정책위의장 의원 있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시리즈 8번째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하여 통과된 주거급여법에 의해 금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데 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 원 이하 97만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2년 주택 통계조사 결과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27만 7천 가구이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30만여 가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가구가 누락된 것은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주거 실태를 기준으로 대상 가구를 산출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대상 가구를 산출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무줄 잣대에 의한 대상자 선정으로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켜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주택통계조사 결과대로 최저 주거 수준에 미달하는 127만 가구 모두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관련 조항을 통폐합하여 주거급여 외에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등 각종 정책을 포괄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분별한 규제 철폐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 철폐가 멀쩡한 좋은 규제들까지 도려내고 재벌 특혜 맞춤형으로 치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성수지 감축 의무를 폐지하는 것 때문에 10여 개 중소기업들의 10년간 노력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친환경 포장재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개인사가 개발한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규제 때문에 무용지물 되었는데 재벌 대기업의 의료기기 어플은 출시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규제 완화의 부작용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에게 휴전선 일대와 문화재 주변 땅, 야생동식물 서식지와 노래지를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규제의 양적 축소에만 매달려 꼭 지켜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마저 내다 팔려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자산까지 외국에 팔아넘기는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래 줄곧 A등급을 받아오던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 의해 등급 판정 보류를 받는 국제적 망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06년부터 4년 동안 다른 국가의 등급을 심사하던 우리나라가 등급 판정 보류를 받는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인권의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한일이라고는 정권 눈치 보기로 인한 인권의 후퇴와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일밖에 없습니다. 현 원장은 구질구질한 변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인권위 등급 판정 보류는 박근혜 정부의 후진적 인권의식과 일방적 국정운영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전교조, 전공노예 노조 불인정, 밀양 송전탑 사태 등 국민 기본권을 무시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운영이 그동안 국제적 지탄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은 인권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인권은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 헌법의 가치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가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현 원장을 즉각 해임함과 아울러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